그 주장은 장준하니 무통치고 유신의 강변하니 인력당에 살아나고 민주를 말하려니 김영삼도 눈을 기며 치조를 말하려니 홍사덕이 나타나네. 역사를 말하려니 한기호가 악을 쓰고 사생활 따지려니 동생들이 곤란하고 정직을 말하려니 문대성이 돌려차며 세상하는 밝혀보니 최필이 다 걸리네. 어쩌구나 진퇴양난 어쩌구나 MB와 백당 살아 놀러갈까. 사랑을 앞세우니 김영태가 눈물 짓고 우정을 말하려니 정중길이 아파하고 형제를 살리려니 항구가 돌아지며 경념을 띄우려니 송영선 춤을 추고 좌익을 까대려니 붙인 집안 남루당고 어쩌구나 진퇴양난 어쩌구나 MB와 백당 살아 놀러갈까. 미래를 말하려니 안철수가 웃음 짓고 정의를 말하자니 문재인이 손은 드네. 어쩌구나 진퇴양난 어쩌구나 MB와 백당 살아 놀러갈까. MB와 백당 살아 놀러갈까. MB와 백당 살아 놀러갈까? 아 싫어. 가자. 놀러갈까. 야, 이 개 호루라기 자식들아! 네, 나왔습니다. 재수없어. 토할 것 같아. 들으셨죠? 아, 네네네. 육성으로 들으니까 생생하게. 네. 참 발음이 특이하세요. 이거는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전문을 넣어야 되겠더라고. 그 전문을 넣어야죠. 네, 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우리가 같이 한번 쫙 들어봐야지, 청취자분들하고. 이게 어디지? 한번 읽어드려요. 아니. 뭐 다 들으셨는데 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난 빨리 닭다리를 획득하고 싶어. 근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이거. 네, 일부러, 그대공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6번 문제. 유신공주가 얼마 전 국민의 절반이 5.16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주는 유신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 중 유신공주가 언급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비비 트름 문제야. 언급한 말이 아닌 것은. 네. 보기 중에. 보기가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서 답도 여러 개입니다. 다 답인데 하나가 아니는 거죠? 출제위원이 누굽니까, 이거? 네. 답도 여러 개라고? 네, 현무 기자님이라고 말 안 하겠고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1번.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2번.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3번. 비판하는 거기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4번. 가슴이 아픕니다. 5번. 억울합니다. 삐. 이거 왜 이래. 나의 고귀한 유행어를 이런 데다가. 이 5번은 넣지 말라니까 좀. 5번은 확실해. 5번은 너무 5번 정답입니다.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네. 5번은 행동대장의 어록을 갖다가 네. 근혜공주에게 붙이다. 감히. 느낌을 봐도 다른 거랑 이렇게 다 있잖아요. 다른 게 있잖아요. 튀는 게 있잖아요. 가만 있어. 다시 맥락이니까. 정답. 2번.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십시오. 그거 했어요, 지금 내가. 나 하나 맞췄잖아, 억울합니다. 공동으로. 자, 2번, 저도 대한민국 국민. 저도 2번. 저도 2번. 네네. 2번 왜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아니, 근데 본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나왔지. 공주도 국민인가? 공주가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니, 국민은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빼고? 아,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 국민은? 국민이란 개념 자체가 공화국 주민.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은 이게 대한민국 신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아니지. 그게 잘못됐어. 황민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에이, 설마. 하셨어요? 네, 오. 그럼요. 그러면 정답. 네, 그분들은 1번.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존댓말까지 그분들은 하셨다고요? 네.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근데 이 저도 대한민국 3번은 국민인데. 왠지 했을 것 같아. 비판하는 거기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이거 말투 딱 갖고 그럴 것 박근혜 같아서. 말투. 네, 이게 딱 보다 이거 공주님한 비판하는 거기만 국민은 그럼 아니잖아요. 4번! 정답! 네. 다 했잖아. 예리한데?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쵸. 가슴이 가슴이 아픕니다.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이제 공주님 어록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말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 않았나? 무슨 과거사 사과하면서? 가슴이 아프진 않았나? 하신 적 있나요? 뭐라고 위로합니다. 표현했죠? 위로한다? 아, 예, 그쵸. 자기는 안 이해합니다. 아파요. 아버지 이해합니다. 시대에 벌어졌던 위로합니다. 일에 대해서 뭐 네, 이렇게. 사과합니다. 뭐 위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셨죠. 여기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네, 4번, 두 가지입니다. 5번? 4번, 5번.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이거 최한웅님이 다 맞추셨는데요? 아, 2개? 네. 구조가? 야. 일타쌍피? 박정희 대통령이 옥강호도 민호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장교를 하셨고, 그전에 처음에 이제 만주군 장교를 하셨고, 일본군 장교를 하셨고, 광복군 장교를 하셨고, 한국군 장교를 하셨고, 끊임없이 변신하셨거든요. 또 사상적으로도 뭐 더 잘하시겠지만은 일본 천황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가 남로당의 핵심 인물로 생선걸 받았다가 또 그거 민족주의, 남로당, 예, 네, 말씀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뭐 유죄를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 유죄 받은 거와 또 실제하고 다르다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억울하신 거죠. 네. 그건 아버지가 그때 그 이모라고 제가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버지가 하숙하시던 거기로 그러니까 그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번 찾아왔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시고 이제 뭐 와서 형님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만나셨다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연루가 되신 그 억울한 1946년이죠. 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유신 얘기를 한마디 더 하고요. 그 유신의 그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요새 말로. 생각 자체는 누가 하신 겁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입니까? 주변에 어느 분이 아청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질문부터가 왜곡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온 질문이 될까요? 네, 그러면 유신이라는 거를 질문하시는 분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유신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고 지금 알아보는 과정인데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건데 그렇게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네. 아까 얘기해 중복이지만 이 시점 현재 유신이 잘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당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저는 한 사람을 지금 보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거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용기가 만용하니까요. 용기를 낸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용기 아닐까요? 그러면 유신을 할 적에는 그럼 왜 유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침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 사람들이 아침한 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신에 대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유신에 대해서 그 옳다고 그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 뭐 유신이 어떻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 글을 쓰는 거기만이 지금 국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좀 길어요. 이것도 모두 고르세요거든요. 아하. 많습니다, 이것도. 7번 문제. 11.6이 있기 전인 1979년 10월 7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 씨가 파리에서 실종돼 살해됐습니다. 김영욱은
박정희 정권의 지킴이 역할을 하다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밀려나자 미국으로 망명해 청문회에서 박정희의 비리를 낱낱이 까발렸는데요. 세간에는 박정희의 지시로 살해됐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유신공주께서는 김영웅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한 말, 유신공주께서 뭐라고 하셨을지 모두 고르세요. 1번, 거짓말. 2번,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3번, 아버지는 인명을 중히 여기십니다. 4번, 꾸며낼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5번, 근본이 틀리니 얘기가 안 된다. 6번, 북한의 소행이다. 정답! 나왔네,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거는. 이게 쉬워. 진짜 어려운데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모두. 여러 개가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정답. 네. 6번. 북한의 소행이다. 정답! 진짜? 일단 6번은 정답입니다. 북한의 소행이다. 이걸 하셨단 말이죠.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요. 했다는 거죠. 한걸 찾은 거지. 네. 6번은 정답이지, 이거. 네. 이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네. 요즘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종북이, 이게. 네네. 문제가 기니까 다들 못 알아들으셔요. 나는 많이 헷갈렸어. 들었던 거 하나 찍어볼게요. 3번. 아버지는 인명을 중시 여기십니다. 정답입니다. 이 말도 여기서 했구나. 저는 아직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정답. 네. 근본이 틀리니 얘기가 안 된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 아니, 다 정답. 이래. 야, 씨. 5번도 정답이야? 정답이야? 네네. 근본이 틀리니 얘기가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인터뷰가 계속 됐어요, 그 뒤로? 그럼요. 멱살잡이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중대 발언 하셨네, 드디어. 자신의 뭐요? 어떤 출신 성분을 정확히 규정하신 거 아니에요? 근본이 틀리니. 기자 따위하고 근본이 다르다, 우리가. 근본이 다르다고. 그 얘기구나. 이거 근본이 다른 천한 놈이 어져가지고, 이빨을 까고, 이빨을 까고. 근본이? 6개 중에 3개가 답이네. 이제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네네. 아무나 찍어보자. 4번. 꾸며낼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정답입니다. 다 정답이야.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네. 막 찍어. 1번. 거짓말. 땡입니다. 저거를.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2번! 정답! 2번. 네.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1번만 1번만 아닌 빼고. 거고. 네.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다.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세간의 아버지는 박정희 인명을 지시로 중요합니다. 살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다는 건가요?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네, 그건 말고요.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인명을 중히 여기십니다. 꾸며낼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근본이 틀리니 얘기가 안 됩니다. 북한의 소행입니다. 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 그러니까 11.6 바로 일주일 내지 열흘 전,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잘 알려진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이 파리에서 일어났죠. 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소행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아버지께 들어서 순전히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 실종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거를 보시고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신 거죠. 그 김영욱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말하자면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에 그 직위에서 그 원한을 산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비리도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신분보장이 됐지만 국회의원 이제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그 신변에 그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국으로 달아난 것 같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북한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돈도 많이 받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글도 쓸 겸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비난 그 책을 그런 글을 썼는데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글을 쓰게 한 후에는 자기들의 목적은 달성됐고 또 잘못하면 탈로가 나니까 그 목적을 이룬 후에는 어떻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추측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그런 추측은 단순히 아버지 혼자 이렇게 상상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통령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정보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또 1급 비밀도 다 들으시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런 정보를 들으신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정확하게는 9년 반 정도. 네. 이 시점쯤 되면은 만약에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서 납치했더라면은 자기들이 북한에서 이 김영욱 씨를 사주해서 뭐 대남 방송을 시킨다든가 또는 어디서 죽였다면 우리 정보부의 조직도 정보망도 상당히 막강한데 뭔가 드러났을 텐데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드러나는 거는 뭐 그 몇십 년 후에도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버지로서는 그 아버지가 들으신 그 정보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 판단을 내리고 계셨거든요. 저는 또 그 순전히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점은 어떤가요? 이런 풍설은 들어보셨는지요? 국민들 사이에 바로 김영욱 씨를 한국중앙정보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하에 파리에서 납치해가지고 청와대 지하실에서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또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살했다. 이런 풍설이 있었죠.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그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그 거짓말을 꾸며낼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건 너무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인명을 중시 여기시고 저는 그 5.16도 그 무혈 혁명이라는 것을 항상 정말 다행이면서도 또 그 아버지다운 그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그 인명을 가볍게 보시고 할 분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는지요? 김재규 정보부장이 11.6을 일으킨 것도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6년 10개월 동안 충성을 다한 김영욱의 최후를 보고 자기대로 하나의 동기가 됐다. 그런 번역을 한 것이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는지요? 그건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런 거짓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되면 그 방향으로 쭉 한도 없이 나가겠죠. 네. 근본이 틀리니까 얘기가 안 돼요. 네. 했는데 이 김영욱 납치 사건의 진실은 뭔가요? 북한의 소행? 응? 파란색 1번 어뢰가 파리로 날아간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어뢰가 나왔어요. 스모킹 건이 그때도 파리에서 1번. 예, 세느강 3번 다리에서 어뢰가 나왔다니까. 나는 지금 잘못 들어서 인간 어뢰는 그 천안함이고 네네. 인간 파리라는 줄 알았어. 파리로 날아갔다 그래서. 파리. 대단한 이 생물학 무기가 있었군요. 근데 이거 실제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김영욱 씨가 파리에서 실종돼 살인됐다. 그러니까 이 김영욱 씨는 이 양반 또한 이제 유신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분이에요. 그냥 김재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정의 부장들은 다 대단한 분이었어. 김재규 바로 직전에. 그 전에 뭐 이후락 씨부터 쭉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그 안에 내부에 그 패밀리들 간에도 세력 다툼을 하니까 김재규가 차지철한테 밀려서 이제 쐈잖아요, 결국.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김재규의 육성 토로에 의하면 자기는 부마 항쟁 같은 또 거기에 이제 학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것도 또 있었고. 의기로움도 있었고 자신이 존경하는 것은 이제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뭐 애국심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세력 그룹에서 차지철을 신뢰하니까 박정희가 밀려난 게 있는데 이 김영욱 씨도 유사하게 밀려났는데 이 시기가 미국은 카터 정부 시절이에요. 카터 정부는 민주당 정부면서 박정희를 불신했어. 그래서 이 박정희가 카터 정부랑 미국 정부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주국방 얘기하고 79년에는 스스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또 이제 반항을 해요 나름. 근데 그 와중에 김영욱이 미국에 가서 청문회에서 박정희 정부를 까는 발언을 막 했단 말이죠. 반정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죠.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 79년 버전의 낙곰수.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정부의 요직이었던 인사가 얘기를 하니까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터 행정부가 저 박정희 또라이구나, 저 심각한 독재자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정치적 망명을 이제 유럽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납치되고 살해된 이후 사건은 이 진실은 묻혀 있는데 방식은 저거와 똑같습니다. 김대중 납치 미수 사건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을 쳐서 박정희가 시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진짜 김영욱 죽였는지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 해외의 그 우리나라 중정 요인들이
자기의 전 상관이잖아. 네네. 살해하고 목을 쳐서 목을 이렇게 석고로 싸가지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도자기나 뭐 이런 것처럼 국내 유입을 해서 박정희 앞에 목을 탁 갖다 바쳤다는 설을 제가 이 삼촌들의 술자리에서 설. 네, 초등학생 때 들었던 일이 있어요. 뭐 생생히 많아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 들은 게 있어요. 왜냐면 김영욱 씨가 실종된 거잖아요. 그렇지. 살해가 거의 확실시 되지만. 아직까지 뭐 시신이 이런 게 아무것도 발견이 된 게 아니에요. 수장 이제 왜 안 뺏겼지 나왔냐? 뭐. 이 얘기에 그 영화 파고라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먹어, 갈아 먹어. 예, 그 파고에 보면 이제 뭐 이래저래 살인사건이 나오고 뭐 이런 복잡한 영화인데, 그 나무를 분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가루가 되는 거지, 나무를 넣으면은. 끔찍해. 거기다 영화에서 이제 사람을 넣어. 사람을 넣어가지고 가루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다라는 예, 썰이 있어요. 코엔 그런 설도 형제의 있어요. 엽기적인 영화인데. 예, 아주 그 장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인상이 아니라 하여튼 토할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저는 본 거예요. 그 영화를 본 게 먼저고. 시신을 분쇄했다. 아마 분쇄했다. 분쇄기에다 넣었다. MBC인가 KBS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류의 프로그램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서 월간지가 나오잖아요. 월간조선, 월간중앙, 월간신동아가 나오잖아요. 거기 저 박형욱 사건은 뭐 육성 고백, 또 김영욱은 자서전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박정희 시절의 스토리도 다 미국에서 출간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위 그 정치 잡지들 월간지에서 다 다뤘는데 결론은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게 중정의 비밀 자료가 나중에 공개돼야 확인이 되겠으나 박정권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거의 맞다고 본다. 이게 정론이에요 지금. 그러면 시신이 그러니까 아직도 발견이 안 된 거고. 영원히 안 되겠죠. 아마 뭐. 예. 그래서 그 박경재 씨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다 진짜. 좀 줄여서 얘기하면 그 납치에다가 청와대 지하실에 가둬놓고 박정희 각하 보는 앞에서 차지철이랑 해가지고 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총살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이제 대답하는 얘기인데 한 세 줄만 읽어드릴게요. 그럼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거짓말을 꾸며낼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건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얼마나 인명을 중시 여기시고 저는 5.16도 무혈혁명이라는 것을 항상 정말 다행이면서도 아버지다운 그걸로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인명을 가볍게 보시고 할 분은 절대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역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인 얘기는 처음 맞아.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총보다는 칼을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일본도를 늘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총보다는 분쇄기를. 첨단 기술을 선호하셨어요.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많네. 얘기를 꾸며내려도 제대로 꾸며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간 다음에 목을 쳐가지고 속고에다 넣어서 가져왔어요. 이런 얘기네. 그렇구나. 네. 근데 북한의 소행이다 이 이야기도 하신 거예요? 그건 좀 뒤에 해요, 뒤에. 나중에. 북한의 소행일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참, 아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답변이네요. 북한이 못하는 게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좀. 귀순도 노크로 하잖아요. 그죠? 떡떡. 노크는 고사하고 5년 전인가? 2008년 기록이 오늘 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예. 귀순하러 왔어. 권총에 30발이 들어있어. 7발을 공중에 쐈어. 팡팡팡팡팡 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얼마나 민망해. 뭐지? 그러니까 진짜 멘붕 될 거 아니에요. 이 북한 경찰은 황당하잖아. 그래서 이 남한군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얼마나 헤맸으면 지쳐서 숲에 쓰러져서 2시간을 잤다. 근데 깼는데 그대로야. 그래서 장병이 지나가. 남한군 장병이 지나가서 뭐라고 그러면 장병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가. 그래서 막 따라갔어. 상병이었나 보네. 상병이었어야지. 장병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지. 병장이라는 줄 알고. 이런 거지 코미디야. 내 이름은 장병이 아니에요. 철수예요, 뭐 이런 거지. 막사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통문을 딱 열고 우통을 벗은 하사관이 이렇게 내밀어. 어떻게 오셨어요? 귀순 왔는데요. 그렇게 귀순을 했대요. 근데 2008년이 우리 각하 취임 첫 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알려지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국방부 청와대. 덮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다 모아서 시나리오를 다시 짠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자기도 다칠 것 같으니까 그냥 정착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노크 기순 이후에 YTN인가 뭐 연합뉴스인가 인터뷰를 갔더니
자기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 노크 기수는 게임이 안 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단독 기사가 그거던데요. 호출 기수? 공포탄을 일곱 발 쏴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 그래도 군 부대인데 총소리가 7발이 나면 가보면 알아요. 상상하는 모든 일이 가능해. 거기 가능한. 그러니까 나는 이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전 즈음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어. 그럼 송강호 북한군 장교, 이병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플레이보이도 주고받고 막 교류하는 얘기잖아요. 예. 양국 간의 병사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국방부가 절대 전방에서 이런 일 없다. 영화적 허구다. 접촉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사들한테 야 북한군이 와도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그래서 불렀는데 거기서 보면 이병헌이 지뢰밟고 있는데 송강호가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친해지는 얘기가 나와. 뭐 형 아우 하면서. 근데 웬 북한군 복장을 한 사람이 장병 그러니까 안 돼. 접촉 금지야. 이게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왜 종북 북을 추종하는 세력 뭐 우리 국방부의 적이다 뭐 이런 그렇지. 사상 교육하라고 이런 얘기 하자마자 노크기순 터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우리 한번 신나게 까야 돼. 아니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북한 인민군들한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원래 이제 주적하면 북한군이었잖아요. 근데 국방부에서 주적을 종북으로 주적을 하니까 우리가 적이 아니구나. 내려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북은 적이 아니고 그치? 종북은 적인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노크 기순을 마음껏.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세요. 군대라는 집단이 무슨 나라를 지키는 집단으로 알고 계신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죠. 절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사상 교육하고 국민 때려잡는 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국방부의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회의한 거 이거 문제가 있다. 재점검해서 완전히 없애겠다. 이게 발표가 된 내용을 보면 귀순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북한군은 절대로 못 내요. 귀순을 못해 앞으로. 절대만 그치면 다 죽여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대책이 나올 게 아니고요. 뭐 인터폰이나 초인종을 달아주자. 그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꼭 이제 철제성마다 하나씩 달아놓으면은 누르면 바로 신호가 가고. 누구세요? 나와서 누구세요? 귀순합니다. 이 새끼들 수법도 똑같아요. 왜 천안함 처음 사건 터졌을 때 TOD 없다고 막 생쇼를 했잖아요. 그러다 까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CCTV 녹화가 안 됐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이 새끼들 진짜 최첨단 이런 영상 장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다. 각하나 우리 장관님한테 부담이 될 만한 영상은 기록하지 않는 거죠. 알아서 자삭. 알아서 자는 거예요. 그때 되면. 자삭. 네. 아니 군뿐 아니라 그 기술은 있을 거라고 난 봐. 왜냐하면 최근에 이 탈옥범 있잖아요. 최갑복 씨 똑같이 결정적인 장면은 녹화가 안 돼. 그렇죠. 항상 돌아가는데. 지금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 검, 경, 군 다 쓰고 있는 거군요. 그럴까 뭐하러 달아놨나 모르겠네. 아니 그거는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거야. CCTV 업계에 팔아줘야 돼.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강도 파는데 멀쩡한 그 정도 못 하겠어요. 그렇지. 노크기순. 노크기순 얘기. 왜 그게 나왔지? 북한의 소행이. 북한의 소행이라서. 북한의 소행이. 못하는 게 없잖아 지금. 네, 앞으로는 초인종을 달아달라는 걸로 대책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8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박정희는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해 유신을 선포합니다. 통일을 집권 연장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유신공주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1번 거짓말, 2번 억울합니다. 자꾸 이러지 말라니까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이게. 이제 밀어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4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결정입니다. 뭘까요? 4번이 다예요? 네네네. 거짓말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 유신을 선포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명제를 집권 연장에 사용했다고 비판이 일었는데 정답! 뭔가요? 3번. 2번. 억울합니다. 왜 그래? 예? 이거는 이제 확실히 제가 제가 찍는 데는 고단수예요. 제가 찍는 데는. 다 억울합니다로 썼는데 이것만 억울하다라고 썼어. 억울합니다. 반말이라서? 억울하다. 이건가요? 앞에 나왔을 때는 억울합니다. 근데 억울하다 썼어. 네. 정답이죠?
공부하세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난 자꾸 다른 게 떠오르지. 뭐요?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으세요. 이랬을 것 같아. 아닌가? 정답! 네. 3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닙니다. 4번. 정답 4번. 정답 4번. 정답입니다. 와. 닭다리 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구국의 혁명이다. 이것도 구국의 결단이네. 그러니까 유신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맥락이 맞아. 야, 이거.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결정인데 그렇게 우리 역사를 스스로 왜곡하면 안 된다. 일단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위에 뭐 많은 분들이 또 돕게 되죠. 그럴 때 다 인간이니까 대통령도 우선 아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쓰게 되겠죠. 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꾸 경륜을 쌓고 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았던 분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까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딱딱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내 사람으로 쓰고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미국의 카터 대통령 때 조지아 마피아, 또 레간 대통령 때 캘리포니아 마피아는 4년 또는 8년 지나면 선거에서 바뀌고 물러가니까 문제가 작은데 우리는 한번 잡으면 그냥 틀어주고 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참 초롱성을 쌓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재가 발굴됐어요. 네. 그게 어느 한 구역에만 거기에서만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꾸 아버지가 지방색을 없애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지방색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지방색을 심화시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예를 들면 선거 때 지방색을 없앱시다. 어떤 정치가가 예를 들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내가 여기 출신이니까 나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중앙에 딱 와가지고는 이 지방식 때문에 큰일 났다고 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위선이죠. 네. 박 대통령이 시키셨는지 안 시키셨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때 이름을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아주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선거유세에서 꼭 그랬거든요. 1000년 만에 신라에서 왕이 났다 그러면서 아주 지방세를 참으로 강조하신 분이 계신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의 잘못을 깨우치고 말리지 않은 그런 허물은 면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근데 또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통일 논의가 한참입니다만은 72년에 7.4 공동성명을 하시고 바로 그에 유신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17일 불과 석 달 후에. 그래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자기의 집권 연정에 이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역사의 왜곡이에요. 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왜 남의 나라 역사 왜곡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데모도 하고 네. 그때 그랬는데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욕을 먹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결정을 안보를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보를 이용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도 전부 그렇게 알아듣도록 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왜곡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이 된다는 건 남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안보를 정말 이용을 했는가 집권 연장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는 걸 잘 연구를 해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자라나는 청소년과 우리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초점을 개인 박근혜 씨로 좀 돌려가지고요. 지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많은 국민들,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 또는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고 또 추모사업회 일도 하시는데 정당으로부터 정계에 진출하라고 권유를 받으시거나
또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외국에는 정치인의 자녀가 더 잘하시겠죠. 많이 그 정치인에 나서시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글쎄 지금은 제가 그 추모사업회에서 제가 기념관을 이제 짓는 거를 1차적 목표를 했지만 네. 그거와 동시에 또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다른 인터뷰에도 좀 응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 느닷없이 정치에 진출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것부터가 좀 어울리지가 않은 얘기 같아요. 근혜공주님의 역사는 대체 뭘까요? 난 궁금해. 맨날 역사 얘기하시죠. 왕조죠, 왕조. 그건 미래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맡겨야 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히 미래잖아, 계속. 유신은 결코 집권 연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구국을 위해서 한 거다. 좋아요. 네, 뭐 거의 뭐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고 자기는 총 맞아 뒤진 거네요. 대단하신 분이네. 아주 이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영웅이세요.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9번. 박정희에 대해 평점을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나? 우리 근혜공주님께서 몇 점을 주셨을까요? 에이,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몇 점? 정답. 몇 점이요? 100점이지. 만점. 당연하지, 여기 어디. 아, 이거는 저기 의도가 잘못된 것 같아. 뭐요? 이거 우리가 박정희가 매기는 거 아니야? 유신공주가 매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겨보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야, 이건 주관식이구나. 9번, 10번은 이제 우리. 빵점 맞으면 안 되니까 밑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점수를 주기 위한. 그렇죠. 제가 그런 어저께 문제들이에요, 이게. 아침에 제가 어디 좀 갔다가 좀 아침 일찍 운전을 하게 됐어요. 일요일인데. 몇 네. 시에 몇 시에? 한 8시 반. 아침에 보통 8시 반에 운전 잘 안 일요일 하거든요. 아침은 일요일에? 이런 시간이. 네, 이런 시간이잖아요. 어디 아침에 좀 아시는 분이 좀 상을 당하셔가지고 저런. 갔다가 상가집에. 네, 상가집은 아니고 뭐 노제를 갔더니 네. 노제. 네. 갔다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저기 그 화곡동 화곡 사거리라고 있어요. 화곡동. 뭐 일요일이지만 사람은 뭐 일요일 아침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좀 그래도 그 강서구에서는 제일 나름 번화한 번화가. 거기서 아침 8시 반에 어떤 멀쩡하게 생긴 정말 뭐 생긴 것도 준수하시고 또 일요일 아침에 양복 쫙 빼입으셨더라고요. 예. 교회 가는 분인가? 그러게. 근데 밤새 술을 드셨나 봐요. 밤새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갖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만취 상태. 만취 상태에서 거기서 뭐라고 막 손가락 하나를 들고서 뭐라고 막 계속 떠들어요. 그래갖고 차문을 딱 내리고 들어보니까 박근혜를 찍어야지 우리나라가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빨갱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소리를 갖다가 멀쩡하게 차려입으신 노신사인데. 노신사도 아니고 그냥 뭐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40대 초반? 30대 중반? 그럼 후반? 젊은 양반이네. 젊은 사람이죠. 근데 술 취해서. 술 많이 취해가지고. 우리 덕인형 님이 우리 애국전선에 합류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단원들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뭔가요? 오늘 특별 지침을 받고 거기 가서 활동하고 있는 애국전선 단원. 행동대원. 행동대원입니다. 열사가 되고 싶은 분. 그렇죠. 은밀하게 움직이는. 박근혜 완전 엿 먹이는 거지. 엿 먹이는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보고서 저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아껴주십시오. 딱 생각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저거 정말. 진정한 애국자죠. 진정한 애국자다. 제 표를 얼마나 갉아먹는 거냐. 하루 종일 저렇게 돌면.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지하도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하철에도 몇 분 계세요. 나이 지긋하시. 네, 우리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곳곳에 심어놓으셨군요. 그게 어디 뭐 필름이 끊기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들이 아니잖아요. 버럭 덕인 형님은 100점 만점에 박정희는 몇 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 생각이 아니라 아까 그 화곡 사거리 그 만취남 그 평가로다가는 뭐 100점 이겠죠. 제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가 그 만취남이 본인이란 얘기야? 왜 어떻게 하셨지? 아니 벌써 그러고 다녀요? 벌써 그러고 다닙니다. 박정희 100점 주셨어요 지금. 형님이 헷갈리신 거야. 여기 이제 점수 아까 주려고 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높이 불러야 점수를 많이 받는 거 헷갈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부르는 만큼 자기 점수. 내 점수구나, 이래갖고. 그런 얄팍한. 제 평가는 아니고, 그 사람, 어쨌든, 제 평가로다가는 점수를 줄
값어치가 있을까요? 0점. 네. 0점? 0점. 그렇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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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싶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는 안 될 인물이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0점 마이너스. 최영님은 어떠세요? 역사적 괴담. 저는 조금 후한 편이에요. 어. 일단 이 벌어졌던 역사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점과 비판점, 항상 이제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있었잖아. 있었던 일이잖아. 과거형. 팩트로.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점수는 줄 수 있다. 진짜 좀 많이 주겠습니다. 네네네. 인심 써서 44점. 18점. 3점. 3점. 아, 3점. 너무 후하시다. 3점 어디서 나온 점수죠? 덩크슛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3점 슛. 예. 네, 최영님요? 전 뭐 정해져 있죠. 18점? 28점이죠. 그냥 해보고 싶었어. 28점. 우리 지금 오늘 문제는 안 맞추셨지만 석훈 선배님 몇 점 주시겠어요? 나는 난 0점. 0점. 깔끔하게. 깔끔하게 0점. 이게 음수도 존재하는 수기 때문에 안 돼. 0점. 그러니까 허수로 존재하지 않는 수로 네. 망령의 수. 그럼 우리 요정은 저는 요즘 원래는 그렇게 뭐 악감정 이런 그냥 뭐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요즘 제가 발칙한 뉴스를 하면서 우리 근혜공주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쵸. 영상을 올리면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영상을 열심히 보시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 그냥 트위터로 그냥 욕을 막. 그럼 그래서요? 요즘에 이 팬층의 연령이 좀 올라갔어요? 팬 말고 안티? 안티팬? 안티? 네. 그런 분들이 막 좀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점수 점점 떨어져서 저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화가 마이너스 나서 무한대? 네. 요즘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저 착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시집 갈 때가 돼서 정여정이 그 이제 예비 시댁에 딱 간 거야. 시아버님이 딱 보고 너 정혜리 말이야. 너 이리 와 보거라. 너 이제 잘났다 이제. 그리고 쓸 빠지고 나오시는데 그럴 수 있어. 결혼은 허락해. 왜냐면 계속 갈구려고. 곁에 들고 갈구리라. 무서워. 너 방송 활동 안 된다. 그리고 감금 당하는 거지. 그 얘기라서 그러는데. 그럴 수 있네. 네. 그 박정희 씨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시발리갈. 대표적인 술. 술을 좋아했는데 꼭 이렇게 자기한테 그 중요한 순간에 꼭 술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뭐 11.6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시발리갈이에요. 그렇죠. 11.6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씨가 이제 유경수 말하자면은 이제 처갓집에 처음으로 다 인사하러 갔을 때도 술이 떡이 돼 갖고 갔대요. 그거 아시나요? 이런 처음. 뭐 처음. 네, 술이 떡이 돼 가지고 가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박유경수 아버지 예비장인 예비장인 육모모 씨도 이제 되게 이렇게 자기도 이제 호색한 이었죠. 뭐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누가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술이 떡이 돼갖고 와갖고 그냥 말도 다 막 꼬이고 막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즘 광고, TV 광고 생각난다. 사람에 이거 떡이 들어오는 거. 근데. 따님을 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이. 떡정입니다. 사실 뭐 키도 좀 작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이제 엄마가 유경수 씨 엄마가 딱 보더니 좀 알아본 거죠. 뭐 이렇게 뒷조사를 해갖고 이 사람은 이제 장가를 한번 갔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상황이죠. 재혼이었죠.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점집을 갔었대요. 점집을 가가지고 딱 보니까 유경수 이 딸 유경수는 시집을 한번 장가를 한번 갔다 온 사람한테 결혼해갖고 해야지 얘가 큰다라고 그때 점쟁이가 얘기했대요. 무조건. 그래갖고 술이 떡이 돼갖고 온 사람한테 결혼을 시켰다는 그런 뭐 설화가 있더라고요. 지금 역수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점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집 어디예요? 그거랑 아니고 좀 정하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하나는 지금 재혼남하고 해야 된다. 술이 떡이 된 재혼남. 무슨 얘기야? 주제가 뭐야? 아무튼 그런 뭐 썰이 있어요. 전국에 술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콜해주세요. 떡이 돼서. 재혼 남성들. 재혼을 원하시는. 아니 요새 오늘은 그거예요. 술떡이 된 육군 중위가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대생한테
사귀자 번호 달라 그리고 헌팅하다가 이 여대생이 뭐 술 취한 군인 아저씨가 덤비니까 싫다 그랬더니 머리채를 휘어잡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트윗에 날린 글이 그거예요. 뭐냐면 귀순 북한군이 오면 나 몰라라고 왜 후방에 와서 술떡이 돼가지고 여대생 머리채를 잡고 군대가 왜 있는 거냐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군인이 방아쇠를 안 당기고 머리채를 당기죠. 네. 민간인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이게 겁니다. 그 전국의 예비역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철책이 이렇게 있으면 전방을 지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뒤로 돌아서 그렇죠. 뒤로 돌아서 간부들 간부들을 지키죠. 항상 남쪽을 지켜요. 사람 다 텔레비에 나오는 게 이제 북 보면서 이렇게 총 들고 그치, 뭐 그치. 고향의 어머님 생각하면서 눈 부릅뜨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초장은 자고 이제 소초장이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남측의 불빛을 바라보죠. 후방 경계. 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나한테 잡히면 간첩이냐, 뭐 나한테 잡히면 북한군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놓고 기수만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말은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저를 믿고 뭐 두 다리 뻗고 쭉 자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비대위는 큰일 납니다. 아니 안 돼. 부모님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예, 저는 왼수가 집을 나가지. 저는 군복무할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10번 10번 가죠. 10번 찡할 때가 언제냐면 우정의 무대가 왔을 때야. 우정의 무대가 오면 진짜 이 군인들은 저희 때는 걸그룹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양수경 씨가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만 해도 뭐 환장을 했죠. 우정의 무대 2부가 있잖아요. 방송 안 나가는 2부. 2부가 춘천의 뭐 나이트클럽에 밴드가 왔는데 그렇죠. 그래요? 호피무늬 쫄쫄이 입은 여자가 죽여줬어 진짜. 1989년의 일이에요.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네, 89년에 근데 갑자기 호피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네? 호피 왜 누구? 호피 좋아하는 여성을 제가 잘 누구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명. 호피에 환장하죠. 애니멀 스킨요. 네, 저예요. 저 호피 좋아요. 진짜 말 나온 김에 우리 귀순 특집 한번 해야 되겠어. 국방부 씹을 거래가 너무 많아서. 한번 해보자. 저기 한번 애국전선은 우리 밀리터리잖아, 우리. 저희 한번 초대를 하시죠. 우리 밀리터리 특집 때 나오죠. 극강의빨 최강욱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임태훈. 예. 우리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군인권센터. 실제로 가능한가? 또 한번 두 번 오시면. 그 최강욱 변호사님은 제주도 많아서 우리 근해 타령의 원작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 모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문제 다 끝난 분위기인데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좋아요. 네네. 자, 닭다리 하나 획득했고. 예, 역시 주관식이고요. 10번 마지막 문제. 이거 어렵다 이거. 네, 여러분 생각 잘 깊이 하시고 답을 해주세요. 유신공주와 가장 유사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네, 박근혜 씨가 이제 인터뷰하다 한 얘기가 아니고. 닮은 꼴 연예인 이런 거 많잖아요. 왜? 닮은 꼴 연예인. 야, 외모? 아니면은 어떤 정신세계? 이게 닮았으면 안 나오겠구나 방송에. 아니요. 뭐 MBC에 나오는데. 이 전두환 닮아서 TV에 오래 못 나왔던 있죠. 무슨 용식 대머리 씨, 김용식 씨. 김용식 씨 머리 없다는 이유만으로 박용식인가? 네, 그분이 박용식. 있었고 얼굴 닮았다고 못 나왔다고요? 대머리라 못 나온 분들이 되게 아니 많아요. 얼굴이 닮았어요 실제로. 똑같이 생겼어. 제가 그 성함은 모르겠는데 여성 탤런트인데 주연급이 아니고 조연급이에요. 늘 좀 가난한 아주머니, 뭐 70년대 우리 시대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도 하는 누군지 알아요. 그 조연급 연배가 좀 있는 배우 중에 정말 박근혜 여사와 얼굴이 이미지 인상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TV에서 뭐 출연을 저지당한 적은 없어. 계속 나오셨지. 누구지? 역사 인물로 따지면 누구랑 비슷할까요? 앙뚜아네트는 좀 너무 흔하고. 본인은 엘리자베스 1세를 꼽았었죠. 자기가? 예. 롤모델로. 롤모델.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죠. 이제 왕정을 여왕인 거죠, 무조건 여왕. 왕정을 하고 싶다. 일단 난 여왕이 되고 왕족적으로 싶어. 일단 찍는구나. 왕족적으로. 네네네. 하찮은 천민들은 대상도 아니구나. 그리고 2세, 3세도 아니야. 1세 딱 그런 거지. 그렇지. 초대. 내가 곧 국가다. 뭐 이런 거죠. 짐이 곧
짐이다. 짐이다. 짐이고 짐이다. 이런 짐이. 왜 또 배우. 누가 있을까?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사실 근데 저는 근혜공주님을 가장 닮은 건 아버지 같아요. 그분의 아버지. 좀 닮긴 했어. 네. 닮았어. 그건 뭐 이제. 그 유전적인 효과니까. 뭐 근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도. 그러니까 굳이 뭐 일단 정신 세계가. 딸이 아버지 닮은 인사니까. 거는 뭐라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고민이 돼요.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서 박근혜 씨한테. 왜요? 또 아까 또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우리 또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과오들이 있지만은 이 여성 관계 문제 상당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가로지기시죠. 예, 그렇죠. 작은 거인. 그죠, 작은 거인. 근데 그걸 닮았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성분한테. 네, 그렇죠. 그거는 결례이고. 패스. 그건 패스. 또 이. 그건 우리 큰일 나. 그건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런데 안 닮았, 그러니까 안 닮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봐. 언급하지 마. 큰일 나. 그런 거는 유전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큰일 나. 그런 거 언급하면 안 돼. 이러다가 또 다음 주에 방송 못 나가요. 못 나와, 우리 방송 못 안 돼, 나가. 안 돼. 실컷 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지점은 이제 외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애써. 여성분이고 애써. 외탁이야. 외탁. 네. 외모는 좀 외탁을 했잖아요. 그러지 그런가? 않나?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유경수 여사를 많이 떠올리잖아.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분장하면 누구라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겠다. 어. 또 그러고 이렇게 저도 분장 이러면 좀 비슷할 거야. 아니 분장하면 개그맨 정성호 씨도 똑같아. 근혜 여사랑. 근혜공주가 그 유경수 여사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종종 하는데 제 기억에 제일 엽기가 예전에 그 차떼기로 한나라당이 완전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그 그리고 여의도에 천막당 네, 그렇죠. 그때 또 이제 구원투수로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했죠. 싹쓸이 했잖아요. 또 그때 그 선거운동 다닐 때 큰 버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공주께서 이제 타가지고 전국을 순시를 하시는데 미장원에서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저기 만화에 나오는 위로 머리 있잖아요. 말아 위로 올리는 이렇게 거. 심슨 심슨 머리를 딱 하고 이 헤어스타일을 미장원 가서 풀었다 말았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하신 채로 안 감고? 논스톱으로 그냥 선거를 끝내시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때. 냄새 안 나나? 냄새는 둘째치고 굉장히 가려웠을 텐데 잘 참으시더라고. 아, 나라를 구하려면 그 정도 가려움은 찾아야지. 네? 아니 근데 결백증이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좀 아니, 참으셨나?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 자기 머리가 아니 가발 아니었어 가발. 아, 그랬을지도 옛날에 모르겠다, 그지? 궁녀, 붙였다. 국녀나 중전들이 가채, 머리에 가채. 앉았다 내렸다. 가능성이 있는데. 썼다. 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가채. 어쨌든 네. 설마가 아니까. 오빠 닮아가지고. 상상돼. 대박이다. 미치겠다. 아, 저는 한 명 생각났어요. 누구? 이거 진짜 터무니없는 건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 누구? 이건희 씨. 왜? 이건희? 예. 왜요? 어깨가 비슷해. 어깨가? 좀 구부정해가지고 약간 특이하잖아요. 이게 자세가. 예.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그 어깨 이 구부정한 이게 딱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은 정말 특이한 인상의 소유자죠. 뭐라 그래? 약간 진짜 뭐라 좀 그래야 되지? 근혜 여사는 기분 확 나쁘겠다. 아니, 근데 요 좀 구부정한 약간 어깨가 좀 묘하잖아요. 저도 터무니없는데 심영래 씨를 닮는데 심영래 씨가 그잖아 자폭 개그. 항상 그 박근혜 씨가 항상 하고 다니는 게 정말 재밌잖아요. 자폭 개그. 병 걸리셨어요? 예, 항상 자폭 개그 하면서 이제 자학 개그. 자폭 개그, 자폭 개그.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심영래 씨의 어떤 비리들이나 비화들이 밝혀졌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한 방에 훅 날아간다.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들어요. 좀 재미있는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른데 지금 나온 거 중에 뭐 딸이니까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뭐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면까지 계승을 하려고 한다. 또 뭐 삼성 회장님을 닮았다 있는데 어깨가 닮았다. 최근에는 결국은 본인이 권력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이명박근혜
사진 합성한 거 많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오싹한 거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참 다른 인물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또 닮았네 둘이.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정답이네, 정답. 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젊은 시절에 필리핀에서 이제 심리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마르코스가 쫓겨나잖아요. 이멜다. 그 이멜다 여사, 퍼스트 레이디, 뭐 이런 이제 아시아 역사에서 또 닮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박근혜 여사처럼 특이하게 초월적인 양반을 캐릭터를 현실에서 찾기가 힘들어. 현실 역사에서. 그러니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런 거죠. 냉동인간이야, 박근혜 여사가. 200년 전 인물인데 잘못 이 빙산에 갇혔다가 둘리야 둘리? 둘리처럼 해동되셔가지고 해동이 돼서 살아났어. 현세에. 근데 200년 후 21세기인데 지금 19세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영화에는 그런 판타지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주로 로맨틱 코미디거나 코미디인데 이 코미디여야 되는데 코미디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 주위를 둘러싼 일부 세력이 맞아, 혈통이 달라, 왕이야, 애국 애종녀야, 정말 저분은 흠결이 없으셔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사람들이 코미디인데 말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웃긴데 주변이 다 진지하면은 그러니까 웃긴데 못 웃는 수가 있어요. 맞아. 네, 내가 좀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안 웃지 다른 사람? 진짜 오늘 이제 대선 65일 전인데 후딱 좀 한 이제 한 달여가 지나서 빨리 TV 토론을 좀 이제 생방송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마음 놓고 배꼽을 잡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토론회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회 안 나가서 요거도 먹는 게 낫지. 왜 아마 저기 법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안 나가고 벌금 맞으면 돼.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그런 못하죠. 분들 계셨는데. 그 방송 3사 토론은 뭐 또 대선 후보인데 아예 안 나가기.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럼요.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냥 5%씩 팍팍 떨어질 텐데. 근데 저는 일단 길게 못 하셔가지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형님 말씀 맞는데 참 누구를 비유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맞아요. 유사이래라는 단어가 앞에 딱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5천년도이겠지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단군 유사이래. 이런 얘기를 써요. 유사이래. 단군 이래에 비할 캐릭터가 없다. 매우 특수 인물이다. 특수형의 인물이다 이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그나마 좀 유사하다. 이명박근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각하하고 또 저기 결이 다른 면이 있어요. 박하는 뭔지 모르는 그 천박함이 흐르잖아요. 그렇지. 쌈마이. 쌈마이 정신이 있단 말이야. 이름도 일본어고 가끔 청와대에서 군복도 입고. 또 우리 박근혜 씨는 그건 또 아니야, 그죠? 뭔가 또 귀족스러운 뭐 이런 느낌이 있어. 품위와 교양의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또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산티가 있고 아주 복잡 미묘한 저는 이런 뭔가 누구를 딱 하나 짚어서 어쨌든 누구와도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독보적인 아버지하고도 또 뭐가 달라요. 맨 처음에 새누리당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어봤어. 여러분들 심장의 무게는 4근입니다. 두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농담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람들이 빵 그거 진짜 터졌겠어요, 그게. 웃기다고 거기서 아니요, 그건 직접 겪어봐야 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퀴즈 나이트였잖아. 그때 우리 근혜 여사께서는 그것도 적어준 거예요? 여왕님께서는 수첩에 있는데 심장의 무게는 4근을 적어줘. 대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여사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거를 그 과학기술인의 날에도 막 강조했는데 누가 과학기술 정책을 펼 사람입니까? 막 문재인 후보는 그럴듯한 공약을 폈어요. 뭐냐면은 과학기술부도 없앤 정부 아니냐. 과학기술부 부활해야 된다. 또 안철수는 그럴듯한 얘기를 한 게 난 연구실 생활을 해봐서 연구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안다. 그랬는데 이제 박 여사는 오직 나 전자과 출신이라 과학기술 뭐 이런 말이지. 근데 이분의 전작과의 그 감사함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정말 대인 깊이고 그다음에 밀폐돼서 폐쇄돼서 살았고 그러니까 박 여사에게는 인터넷은 정말 해방구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잖아. 노무현 이제 고 전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잘했잖아요. 즐겨 했고 소통을. 근데 이제 이 박 여사는 별로 소통은 하지 않고 박사모하고는 채팅도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이전부터. 근데 이분의 관심은 나도 좀 정치인인데 좀 웃기고 떠야지. 그리고 인터넷 유머가 되게 많아요. 그걸 옛날 거 찾아갖고 두근두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요즘식의 뭐 예를 들면 그 웹툰에 조석 유명한 게 뭐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네네. 이런 거 보고 빵 터지진 절대 않을 것 같아. 이게 멍미 이런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이해를. 옛날엔 신문에 나던 깔깔깔. 네. 오늘의 유머. 오늘의 유머.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중에 너무 재밌는 건 이제 수첩에 적어놓는 거지. 그걸 10년 만에 꺼내서.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 둘러싸이거나 이제 당에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면 내가 하나 해주겠다. 내가 하나 해주겠다. 그런 게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두근두근 이런 거. 근데 그건 빵 터지죠. 우리도 지금 빵 터졌잖아, 듣자마자. 우리는 좀 다른 방식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 저 여자가 맛이 갔나? 당직자들은 사람 아닌가? 하기는 맞도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정말 빵 터졌어요. 실제로 볼 때. 그러니까 빵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저걸 듣고 완전 시대착오적인. 아니 근데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그런 개그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네. 저의 진정한 꺾기도잖아요. 사람을 공황 상태로. 근데 그게 더 죽이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게 시차가 빗나가고 허무 개그고 이게 아니라 본인은 그거 보고 웃겨서 적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적 얘기야. 그럼 막 빵 터지면 내가 올 때 한 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찮은 것들. 하찮은 것들. 내가 좀 웃겨줬지? 이런 생각. 내 웃겨주니까 좋든? 이런 거잖아, 그지? 인기 또 올라가겠네. 뭐 이런 거잖아.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오늘 진짜 나는 박근혜 여사한테는 아까 3점밖에 못 줘서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안쓰러운데 오늘 트윗에서 봤는데 너무 웃긴데 마음이 슬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국민이 트위터리안이 명절에 고향에 갔어. 그래서 가족들 친척이 모여서 이번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뭐 이러고 있는데 숙모가 나는 문재인이 좋아 그랬는데 삼촌이 무슨 얘기야? 박근혜 찍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시골 분들이니까. 왜 박근혜를 찍어요? 그랬더니 삼촌의 말이 조실부모하고 참 가엾은 여자다. 대통령 한번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뭔 소리야. 적선. 그랬더니 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적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숙모가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년을 왜 대통령을 만들어요? 남편을 만들어줘야지. 이러는 거야. 이게 있는 멘트를 읽은 거예요. 왜 욕 못해요. 엄한 남자 하나 잡으려고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하자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박장대소 하면서 숙모 말이 정답이네.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게 정말 이게 살아본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본 사람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배필 만나고 자식 낳고 가족 꾸리고 그냥 그러면서 고생해서 알아가면서 생활인으로 내가 뭐 적어도 가정을 잘 관리했다. 수신제가. 그 다음에 내가 뭐 이 동네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 시민민주주의가 풀뿌리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뭐 그러다가 이 뭐 전전 정부의 그 비서실장 출신이 대통령을 해볼래? 아니면 이런 뭐 벤처바람 시절에 뭐 CEO 출신이 대통령을 해볼래? 정말 노동운동 출신이 뭐 대통령을 해볼래? 뭐 이런 이제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이게 왕녀가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국민통합 한다고 별 생쇼를 다 하시잖아요. 지금. 과거 뭐 한광옥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진정한 대통합을 하고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나는데 저는 비리통합. 국민 대통령은 차차 하시고요. 저기 가정 대통합부터 좀 하였습니다. 가정 대통합. 가정이 없잖아. 동생이란 거 소송 걸고 싸우지 말고 그런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고. 남매지간 등. 그죠. 여동생하고 뭐 완전히 지금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게요. 죽는 사느냐는 파이 됐고. 연세가 안 그러실 때도 됐는데. 그죠. 나이 먹으면 원래 이렇게 젊었을 때는 혈기 때문에 막 그러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집안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총 맞아서 어떻게 보면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얼마나 애틋한 사이입니까? 그렇죠. 서로 이렇게 위하면서. 3남매인데. 예, 그 이제 하늘 아래 3남매 아닙니까? 뭐 영화 뭐 비슷한 유로 하면은. 근데 그 3남매끼리도 이렇게 티격태격. 그러게요. 무슨 국민 대통합을 하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가정부터 어떻게 통합을 하신 다음에.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의 리더십의 유형인 것 같아.
자기 집안을 계속 쌈박질을 붙이면서 강하게 키우는 걸 수도 있어요. 스파르타식? 새누리당에선 지금 내부에서 계속 싸우거든. 지금 뭐 안대희대, 뭐 한광옥, 이 잡아쳐넣었던 검사와 뭐 등등. 또 하나는 뭐 있더라? 지금 김종인 대 이한구. 네, 그쪽은 그래도 좀 예. 집안 싸움이 계속. 네네. 하나 밀어내고 밀리고 이 정책 저 정책 다 붙여놓으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참 사무라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어찌 보면 풍신수길 같지 않아요? 그쵸. 저 막부 시대 일본에. 또 아버지한테 배운 어떤 정치술이 있군요. 서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야. 저는 좀 난데없는 얘기인데 안철수 씨 할아버지 친일 행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논란이 벌어졌더라고요. H모 신문. 예,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야, 참 누군지 대단한 천재다 그랬어요. 박근혜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니 할아버지 친일이 문제면 아버지 친일은 어떻게 되나? 참 본인 세대에도 뭐가 있지 않나? 아니 참 그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이 NLL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잖아요. 지금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 그걸 갖다가 아니 사실 뭐 아버지의 발언도 아니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아니고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는 좀 웃기는 정치 얘기죠. 공세요, 정치 공세. 네, 어쨌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참여정보를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묻는 건데. 근데 그게 뭐 선거 공약 내지는 선거에서 논쟁으로 뭐 NLL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좀 하류죠, 하류. 참. 다 안 됐어? 네, 됐어요. 네. 아유, 많이 했네. 힘들다. 근데 누가 1등이야? 오늘 우승자 발표해야지, 우승자 발표. 오늘 우승자. 감사합니다. 5개를 맞추신 최한웅님이십니다. 와우! 네, 일단 뭐 지르고 보니까, 네, 부상으로 닭다리 2개. 박근혜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캠프로 가주세요. 퀸즈 나이트 갑니다. 네, 애국전선 8개월이면 최한웅님만큼 근혜공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바로 알기 최강연승 퀴즈쇼 편 함께 네, 종쳤어 가자. 종쳤어. 위기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 퀴즈 부저가 이제부터 미치겠네 진짜. 네, 박근혜 바로 알기 최강연승 퀴즈쇼 편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다들 몇 점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점 이상 맞으셨다 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5점 이하로 맞으셨다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알면 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근혜공주님의 정신세계 아직은 말고요. 한 5,000년쯤 후에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닮은 사람조차 찾기 어려운 희귀종 우리 근혜공주님 공주님 별로 돌아가세요. 적박대전을 65일 앞둔 10월 15일 저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공주님네 별은 어디예요? 뭐 어딘가 있겠죠. 이별? 이별? 이별. 이런 이모 좋아해. 퀸즈 나이트 다 됐네. 가면 에이스입니다, 저는. 공주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루 이쁨 받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박정희 씨를 어떻게 평점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예. 저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운 마음으로 머리끝까지 차 있고 또 뭐 어떻게 평점을 내리고 말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당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베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신다는 게 오늘 제가 여쭤본 얘기 중에 또는 안 여쭤본 얘기 중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저기 조금 길어도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뭐 얼마나 길지 모르겠으나. 아니 뭐 아주 긴 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이게 5.16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인터뷰가 된 거기 때문에 5.16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4.19 의거는 말하자면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희생을 무릅쓰고 일어난 혁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5.16 혁명도 그런 의미에서 4.19의 그 뜻을 계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까지 참 버렸는데 4.19 때 그 혼란 와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밥이 됐다면 그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3.1운동도 또 6.25 사변도 그때 많은 우리 선조가 앞서간 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5.16 때 나라가 공산당한테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값진 거고 헛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여차직했다 하면 그 희생이 다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5.16을 생각하고 싶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유신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못했는데 특히 그 유신과 그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생전에 유비무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유비무한 정신이 이 자주국방에서 같이 정말 잘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국방을 했는데 나라를 지켜왔는데 그동안 그 미국이 우리의 국방에 그거를 도와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나라에 의존해서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 서러움, 그 허망한 거라는 건 그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일로 다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65년도에 그 아버지와 존슨 대통령이 월남 파병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고서 곧 이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와 있던 브라운 씨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단단히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한국군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거. 또 하나는 한국의 사전에 협의 없이 절대 미군을 뽑아가지 않겠다는 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4년 후에 닉슨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72년까지 뽑아가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협상도 소용이 없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뽑아가는 판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대의 사정을 보게 되면 미국 청문회에서도 그 당시 다 증언이 됐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때 장비가 6.25 당시 때 거,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거, 이런 게 섞여가지고 완전히 고물 부대라는 거죠. 그런 거를 미국에서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정책에 의거해서 그대로 뽑아가겠다는 거가 정말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우리나라로서 놀라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1대1로 대결해도 힘든, 우리가 그때 승산이 없던 때였죠. 그런데 북한은 그때 중공과 소련의 비호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 다음에 또 포드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 철군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못 가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번에는 또 철군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남에게 의존해서 이 국방을 하게 될 적에는 그쪽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비무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은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여기서 7사단을 뽑아갈 때 자녀 2사단에 대해서는 언제 뽑아간다는 언제를 미국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미국에게 약속받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반드시 이 자녀 부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거다. 그때 미리 짐작을 하시고서 71년부터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방만한 체제를 갖고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방위 산업과 이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정치적인 개혁을 단행하셨죠. 72년도에 그것이 유신이고, 그리고 73년도에는 미국에게 원조를 약속받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의 그게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우리 자체 전력 증강 계획을 추가시키셨고, 7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방비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위세를 신설하셨어요. 그래서 75년까지 그렇게 하신 후에 아버지 계획은 1980년도까지는 자주국방을 완전히 이루어서 1대1로 북한하고 대결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또 경제면에 있어서는 4차 5개년 계획이 1981년도에 끝나는데 그것도 1년 앞당겨서 1980년도까지 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때까지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 이제 그거를 그러고 아버지 말씀이 그때부터 71년부터 그렇게 그 자주국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 80년까지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 우연히도 그 카터 대통령이 4, 5년 후에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그 연도하고 우연히도 맞아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미리 그런 대비를 안 했더라면 카터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신을 통해서 북한보다 10년이나 뒤진 그 우리나라의 병기 생산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생산해서 자주국방을 달성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은 사회적으로 안정이 유지돼야 되고, 사회적인 안정이 유지되려면 강력한 지도 체제가 정말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 유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